두 번째 파트, 인공지능과 인류두뇌입니다. 여기 인류두뇌가 나오네요. 인공지능 AI가 뭘까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도록 만든 것이죠.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약 AI인데요. 대표적인 인공지능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2012년에 슈퍼비전이라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합니다. 10만 장의 사진을 1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건데요. 압도적인 성적이었다고 해요. 그로부터 1년 뒤 켄쇼라는 인공지능이 출연하는데 월스트리트에서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동안 할 일을 얼마 만에 끝냈을까요? 네, 겨우 3시간 20분 만에 끝냈다고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공부 천재들 598명이 해고되고 단 2명만 켄쇼의 보조로 남았다고 해요. 참 씁쓸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은 암 진단 정확도가 무려 90에서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인간보다 더 편안하게 믿고 여기며 의지한다고 해요. 게다가 인공지능 변호사, 약사, 또 최근에는 교사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알파고 충격이 오죠.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하는데 알파고는 스스로 진화를 거듭해서 바둑에 대한 모든 것을 깨치고 이미 은퇴를 했더라고요. 이 충격 이후에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의사인 왓슨 그리고 변호사는 물론이고 또 온라인 쇼핑에서는 챗봇이 상담을 해주고요. 또 AI 스피커, 처음엔 이 스피커가 굉장히 기계음 같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사람 목소리처럼 자연스러워지고 있더라고요. 또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 속에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놀아요. 질문을 하거나 끝말잇기 같은 걸 하면서 이렇듯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데요. 지금의 초, 중학교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즈음에는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많이 빼앗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65% 정도라고 보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개발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전문가들은 인간 전체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초지능이 2045년에 출현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발전 속도로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마음 능력에까지 침범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실리콘밸리 리더들 간의 인공지능 개발을 두고 찬반 논쟁도 끊이지 않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을 보면 인간의 두려움과 위대함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는 14세까지 자녀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금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밝혔죠.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발한 장본인들이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부터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어려워하죠. 이러다가는 창의적인 사고, 영감, 통찰력 등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경쟁력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바로 이런 능력이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통찰력 있고 또 영감 있는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뇌를 잘 쓰는 아이들이죠. 자, 이제 인류두뇌가 나오네요. 21세기 핵심 역량인 인간 고유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로 뇌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뇌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자, 인류두뇌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제가 4가지로 꼽았는데 창조력, 상상력, 통찰력, 공감 능력입니다. 이 4가지는 여러 관련 기관과 서적, 전문가들이 제시한 공통적인 역량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창조력은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영역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현해내고 둘 이상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조력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요. 근육과도 같아서 안 쓰면 퇴화하거나 또 성장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좋을까요? 창조의 반대말은 모방이 아니라 중도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은 질문이 차단된 기계적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인데요. 부모가 아이의 스케줄러가 돼서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게 되면 창조력을 발휘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 대부분은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등. 왜 우리나라에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을까요? 저는 고답적인 교육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뇌의 무한한 창조성이 애초에 빛을 발하기 힘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부모가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뇌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성이 우리 뇌에는 내재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모의 교육 방식과 가정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상상력인데요. 자, 두 눈을 감으세요. 실제로 감으셔야 돼요. 이제 새콤달콤한 귤 하나를 떠올립니다. 손으로 말랑말랑해지도록 주무른 다음에 껍질을 천천히 벗겨보세요. 이제 알 하나를 톡 떼서 입안에 넣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두 눈을 뜨세요. 어떠세요? 입안에서 막 침이 고이죠. 저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막 침이 고였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입력한 정보대로 반응합니다.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어버리면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 들어보셨죠?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플라시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라고 믿으면 약 30에서 40% 정도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와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만 이거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플 것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복통을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내가 원할 때 뇌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상을 통해 뇌에 긍정적인 정보를 주면 되겠죠. 아이들의 상상력은 어른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요. 어른들은 고정된 뇌회로 때문에 남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유로운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아이들은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상력은 창조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IQ가 만점을 돌파한다고 해요. 지식으로는 아예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인류 두뇌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통찰력인데요.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하여 미래에 일어날 최고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뭔지 또 그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이 통찰력이 높아지면 창조력도 커지고요. 통찰은 직관적 경험을 통한 정보가 다양할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취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터를 통한 인지 확장 능력, 빅데이터죠. 이것은 인공지능의 능력이고 그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통찰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뇌의 잠재력이죠.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인데요.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죠. 공감 능력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능력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감 능력이 형성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와 표정만으로도 감정을 판단하고요. 또 만 2세부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 양육 태도에 따라서 발달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기본 훈련은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거웠는지 등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건데요. 또 독서를 하고 나서 역할극 등을 하거나 책을 읽어줄 때 등장인물들의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연극이나 영화 관람 등도 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살핀 4가지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본질을 꿰뚫어 관찰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